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하대학교 철학과학부생 박기영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80번째 시간, 또다시 어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휘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어휘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왜 싫냐면 너무 길어서 싫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목을 좀 혹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배울 어휘는 동사인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동사는 아고라는 동사입니다. 아고, 악소, 에가곤, 에카, 에그마이, 액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고 동사는 뜻이 그냥 이끌다,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끌다, 인도하다. 근데 이제 얘는 약간 주의할 점이 형태가 일단 특이하게 생겼죠. 굉장히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고, 지금 이끌다, 인도하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람을 이끄는 거일 수도 있고요. 동물을 이끄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 되거든요. 뭐 동물을 끌고 가든 사람을 끌고 가든, 물론 이제 진짜 끌고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약간 지도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직접 끌고 가는 걸 생각한다면 그 전쟁 포로들 있잖아요.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악어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말하자면. 아니면은 약간 지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도력? 영도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 영도, 지도, 지휘, 뭐라고 해야 될까?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뭔가 약간 좀 그 리더십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좋습니다. 따라가자.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엔간하면 다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아고 아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고나가 뭐냐면 이제 아곤인데요. 지금 이제 형태가 이제 아고에 맞게 지금 들어간 거죠. 이 아곤이라는 그 명사가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에요. 일종의 모임, 집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근데 그게 특히 어떤 경우냐면 대회예요. 대회, 경쟁 그런 걸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콘테스트예요. 콘테스트. 그래서 지금 이 아고나라는 거는 대회를 지금 약간 지도하고 지휘하고 이끄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아고 한 다음에 아고 튀시안 이렇게 하면은, 튀시아가 그거잖아요. 희생제사를 한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이끌고 지도하고 지휘하고, 그게 뭐예요? 제사 지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냥 고사 지내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관용적으로 쓰이시는 뜻이, 에이레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지금 부정사를 쓴 거죠. 어쨌든 에이레인, 아게인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냐?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계속 평화를 킵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평화를 지금 내가 이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평화를 이끌고 있는데 평화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뜻이 많이 확장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아테나이오스가 나오는데 몇 개를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이거 사실 이 단어를 처음 본 사람도 무슨 뜻인지 1초 만에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의 나라잖아요. 홍은영 선생님이 맞나? 홍은영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라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셔서 전 국민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암기하고 있는 기적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게 그거 맞습니다. 아테네예요. 정확히는 이제 아테네 여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아테나로 쓸 수도 있어요. 아테네 여신, 아테나 여신 다 되거든요. 아테나는 약간 그 아틱 그리스어 방언에 속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테네 여신 이거는 주로 뭐 호메로스에서 쓰이는 형태인데 호메로스 말고도 여기저기 다 쓰여요. 책에는 호메로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쓰입니다. 어쨌든 아테네 여신이라는 아테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복수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복수로 쓰면은 아테나이가 되겠죠. 복수로 쓰면은 아이고 아테나이, 아테논, 하이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얘는 뜻이 뭐가 되냐? 아테네 여신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아테나이죠. 아테네죠, 아테네. 도시 아테나이. 도시 아테네. 바로 거기에요. 이거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형용사로 쓸 수가 있겠죠. 형용사로 쓰면은 아테나이오스, 아테나이아, 아테나이온 하면은 얘는 그 아테나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 아테나이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가냐면 아테나이오이. 아이고. 아테나이오이, 아테나이온, 호이 하면은 얘는 뭐냐? 그 도시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테나이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일단 아테네 여신부터 시작하죠. 아테네든 아테나든 하여간 그 아테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의가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사람들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어가 다 연관되어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아, 하나 더 말씀드려야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걸 실수로 못 봤는데, 아테네 여신 있잖아요. 이게 관용구가 있죠. 팔라스, 그레이브 악센트가 붙고, 팔라스, 아테네 하면은 이게 아테네 여신에 대한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죠. 팔라스 아테네 여신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잠깐만요. 제가 이게 메모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를 표시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말하면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책에 은근히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뭘 말씀드릴지 다 생각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적어놔가지고 헷갈리네요, 슬슬. 어디까지 말했는지. 그 다음에 하마라는 단어를 우리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미 배웠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하마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휘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말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부사도 가능하죠. 부사도 가능하지만 전치사로서도 가능하죠. 전치사로서는 역격을 받죠. 어쨌든 뜻은 동시에죠. 그러니까 부사로서의 뜻도 동시에고 만약 이게 전치사면 뭐겠어요? 뭐뭐와 동시에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뭐와 함께 이런 뜻도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이 하마라는 애는 이게 부사든지 아니면은 뭐 전치사든지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뭐와 함께 역격을 받아가지고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쓰인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배운 단어죠. 하태. 계속 배운 단어만 나오는데 하태는 사실 뭐랑 같이 말을 했어야 됐냐면 호이아랑 같이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뭐랑 비교를 했어야 됐냐면 호스랑 비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테랑 호이아는 결국엔 뭐였어요? 우리 이거 다 분사할 때 다 배웠죠? 얘네들은 하테는 불변하사예요. 그리고 호이아도 불변하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뉘앙스를 더해주는 애들인데 무슨 뉘앙스냐? 인과적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이야, 원인. 특히 이 하테랑 호이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원인이라는 게 누가 생각한 원인이냐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하테랑 호이아는 화작 혹은 작가가 생각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났어. 왜 불났어?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불났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놈이 나쁜 놈이어서 불났다. 그러니까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에 좀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불을 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인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화자의 생각이에요. 혹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그 작가의 생각이에요. 그 작가나 화자, 그 문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테랑 호이아를 써요. 반대로 이제 호스가 있었죠. 호스는 이제 얘는 이제 목적도 가능하고 물론 목적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원인, 인과도 됐었죠. 원인, 아니 뭐 이유, 뭐 동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자나 작가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문장이 있겠죠?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주어일 수도 있고 주어가 아니라 딴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문장 속에 언급된 어떤 그 사람이든지 명사든지 하여간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든 원인이든 그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하태랑 호이아가 말하는 원인이라는 거는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1인칭으로 치면은 나죠. 그게 이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는 문장에 있는 누가 생각했을 때. 얘는 화자나 작가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태라는 거는 불변화사고 그리고 인과적인 뉘앙스를 주는 불변화사고 심지어 이제 화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화자가 생각한 거, 화자가 주장한 거, 화자가 독단적으로 의견을 낸 거. 그걸 봤을 때 원인은 이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태를 번역하면은 무엇 무엇인 것으로 보아. 뭐 무엇 무엇인 까닭에. 무엇 무엇임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임으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뭐임으로. 뭐뭐인 까닭에 그랬다. 근데 지금 이 까닭이다. 뭐뭐임으로라는 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한 그거를 주의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 이 원인이 뭐다라고 지목한 의견의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자 책임인가요? 화자 책임. 호스랑은 다르죠? 호스는 뭔가 이제 문장에 주어든지 아니면 문장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던지 아니면 암시된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뭔가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봤을 때 그 목적과 그 아니면 뭐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하태는 불변화사, 원인. 근데 그 원인은 화자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뭐임으로, 뭐뭐인 까닭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인 것으로 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에페이타라는 부사를 또 배워야겠어요. 에페이타는 부사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후에, 뭐뭐 이후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러고 나서 이런 뜻들이 다 가능해요.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뭔가 이제 그 뒤잖아요. 그 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결과의 뉘앙스가 갈 수 있겠죠. 결과. 그래서 그러므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뒤, 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냥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뜻이 결과로 해석돼서 그러므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에페이타라는 부사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후에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는 기본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히코, 힉소 이렇게 지금 두 개만 있고 나머지 네 개가 비어 있어요. 헤코, 힉소. 그 소리는 뭐예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상은 세 개밖에 없겠죠. 왜냐? 이게 지금 이제 현재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미완료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 물론 미완료형으로 쓰면 형태가 헤콘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미완료죠. 아니면 이제 미래로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든 미완료, 미래 이 세 가지 시상만 가능하겠어요. 얘는 뜻이 뭐냐면 오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뜻을 적어볼게요. 오다, 도착하다, 다다르다, 어디로 나오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2% 부족해요. 얘의 진정한 의미는 왔다예요. 무슨 차이냐? 이 헤코, 헥소, 혹은 이제 미완료로 쓰면 헤콘이겠죠. 얘는 완료의 뉘앙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 썼잖아요. 네. 형태는 현재인데 실제 의미는 현재 완료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미완료 있잖아요. 형태는 미완료인데 실제로는 과거 완료예요. 얘는 현재 완료고. 이미 끝난 거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사가 또 나왔네요. 카이페르. 이 카이페르라고 하는 애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양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분사 구문할 때 양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뜻이 해석을 한다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아니면은 심지어 그런 뜻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록 뭐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얘가 이제 다른 단어도 쓸 수 있거든요. 카이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카이 타우타 뭐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카이페르라는 애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얘는 분사했다가만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의 의미로 쓸 때 분사의 양보를 쓸 때 특화된 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 뭔가 동사 그러니까 이제 성 성과 수에 따라서 활용이 일어난 뭐냐 성이래 미쳤죠? 성이 아니고 미쳤나 봐. 인칭과 수에 따라서 활용이 일어난 파이나이트 벌브 폼을 가지고 있는 절에다가 이제 양보의 의미를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얘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 분사에다가만 쓰는 거예요. 분사 구문을 할 때만.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의 양보의 의미에 특화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비록 뭐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뜻으로 쓰면은 뜻이 다 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는 좀 세트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뭐 또 있냐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conjunctions죠. 이제 이 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를 부정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매를 쓰거나 아니면은 우를 아니 왜 이렇게 안 써져? 우를 쓰는 거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만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타쌍피 두 개를
두 개를 연달아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뜻은 똑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뭐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둘 다 지금 연달아서 부정을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랑 우랑 쓰임새가 달랐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라는 거는 뭔가 사실적인 진술 그런 걸 다 쓰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직설법이죠. 반면에 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의지, 생각, 가상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에 좀 비교적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랑 우랑 쓰임새가 달라요. 그 소리는 뭐예요? 매태랑 우태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문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우태, 키오멘, 우태, 코레오멘 하고 지금 마침표가 찍혔어요. 지금 보시면 키오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직설법이죠. 코레우오멘은 뭐예요? 직설법이죠. 직설법을 부정할 때는 뭘 썼어요? 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를 연달아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랑 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지금 이게 주어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연달아서 지금 우태, 우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는 중이고 춤도 안 추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달아서 말을 할 때 연달아서 부정을 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직설법이니까 우태, 우태를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설법을, 그러니까 우를 안 쓰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악센트가 지금 봐보세요. 오맨, 오맨. 얘 지금 접속법이죠. 접속법이고 심지어 1인칭인데 복수이기까지 해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권고의 접속법, 권유의 접속법. 뭐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었냐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태를 무시하고 해석을 하면은 우리 제사 지냅시다. 우리 춤춥시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권고의 접속법은 뭘로 부정했어요? 매로 부정했었죠. 그래서 지금 매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잖아요. 얘네를 이어주는, 접속사로 이어주는 동시에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태, 매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제사도 지내지 말고 춤도 추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태, 매태, 우태, 우태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이 접속사로 연결을 해주는 동시에 부정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를 써야 될 때랑 매를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와 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떠올려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울 단어가
호이야. 이거 불변화사죠. 호이야 불변화사. 얘는 이제 원인, 이유, 인과적인 어떤 뉘앙스를 더해주는 불변화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인이든 아니면 뭐 이유든 뭐 그런 것들이 한마디 이게 해석할 때는 뭐 때문에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한 이유예요? 누가 생각한 원인이에요? 이 원인은 화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 혹은 뭐 작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사람, 걔가 생각한 이유인 거죠. 그걸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쉽지만 핵심적인 단어죠. 왜냐하면 알코올이 낭낭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됐다. 오이노스, 오이누, 호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는 이제 단어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문화적 중요성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이 세상에는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 오이노스라는 거는 포도주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포도주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발효 음료에 가까워요. 근데 발효 음료의 99.99%는 포도주죠?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포도주, 와인 그겁니다. 아니면 뭐 라틴어로 생각을 한다면 라틴어에 위놈이라는 단어 굉장히 라틴어 하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건데 어쨌든 포도주, 와인 아니면 뭐 발효 음료 전반을 지칭할 때 오이노스, 오이누, 호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와인 좋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오늘 배워야 되는 단어가 호모스입니다. 얘는 이제 부사인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양보죠? 다 알죠? 왜냐면 분사 얘기할 때 제가 지역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음, 그래도 정도의 의미? 그래도 아니면 뭐 그래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뭐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다 양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라는 게 양보라는 게 물론 이제 뭔가 배려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이 논의를 결론을 짓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논의를 이제 그냥 끝맺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논의를 끝맺기 위해서는 뭔가를 인정하고 납득하고 허용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포기하고 거부해 버리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하잖아. 그래도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허용하든 거부하든 포기하든 인정하든 하간에 쓱 날려버리고 그냥 결론을 맺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도의 뉘앙스를 양보로 부릅니다. 어쨌든 이 호모스라는 단어는 양보의 의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꺼번에 해버렸죠. 사실 우태
우태. 이거는 그냥 이제 부정도 하면서 접속사로 연결도 해주고 싶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단어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게 다예요. 딱히 뭐 그 외에는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태우태도 그렇고 메테메테도 그렇고 메테메테나 우태우태나 다 어떻게 사용을 해요? 쌍으로 사용하죠. 혼자만 딸랑 놔두면은 이상하죠. 왜냐면 태가 있는데 그거를 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것도 이제 세트로 배워야 되죠. 사실 이미 다 배웠긴 하지만 한 번 더 리뷰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볼게요. 파스, 파사, 판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걸 약간 강조를 해주는 용법으로서 하파스, 하파사, 하판이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얘가 약간 좀 더 강조된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섞어 써도 돼요. 아무 차이 없어 까놓고 이게 형태로 강조된 형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파스, 쉼파사, 쉼판 얘는 약간 쉼 때문에 지금 동화돼가지고 이게 쉼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쉼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크 쉼도 되죠.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투게더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파스 파사 파는 all, every, whole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 하파스 하파사 하파는 이제 quite all, quite every, 뭐 quite whol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심파스, 심파사, 심파는 all together, whole, the whole, 뭐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 약간 together의 느낌이 들어가는데 까놓고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앞서서 배운 서술적 위치인 경우에는 all이나 every나 each, 특히 이제 그 관사를 없이 썼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 그냥 every, each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한정적, 수식적 위치로 쓸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whole 아니면 뭐 as a whole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뜻이 뭐 모두, 모든, 전부, 뭐 전체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다양하게 쓰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판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모든 것이 되겠고 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강조를 한다면 얘는 약간 좀 더 콰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하는 느낌이 들고 의미를 그리고 이제 심파스, 심파사, 심파는 약간 좀 더 모두 함께 뭐 모두 한꺼번에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거 투게더의 느낌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근데 까놓고 말해서 별 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서술적 위치, 관사 없이 쓰는 거, 한정적 위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까놓고 서술적 위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서술적 위치로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스, 스트라투, 호.
이 단어랑 스트라테고스, 스트라테구호 이 단어는 세트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위에 있는 건 군대고요. 아래에 있는 건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단어를 약간 해설을 해드리면은 이게 군대는 맞거든요. 근데 군대 그냥 뭐 군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약간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수경을 하고 있는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토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약간 이제 수경 중인 부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진을 치고 막사를 이렇게 딱 세우고 수경을 하고 있는 그 부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냥 군대로 써도 아무 문제 없긴 해요. 약간 뭔가 막사를 세우고 약간 뭔가 천막 같은 거 막 치고 막 약간 막 진을 치고 해가지고 있는 그 부대 그 느낌을 약간 살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군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스트라토스는 이 군대도 되지만 군대의 구성원들이 뭐예요? 군인이죠. 근데 고대 세계의 군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평민이에요. 평민도 되고 그래서 사람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군대라고 하지만 그냥 뭐 사람 모여 있으면 그것도 돼요. 그냥 무리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돼요. 무리, 군인, 뭐 군대, 부대, 사람, 평민, 그냥 뭐 사람. 예, 고대 세계에서 군인이라는 거는 아주 특수한 직종이라기보다는 시민군에 가까웠죠. 그래서 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마키아벨리가 막 키케로라든지 아니면 뭐 리비우스라든지 그런 거 되게 열심히 읽고 나서 로마 역사에 굉장히 감명받아서 로마랑 그리스를 보고 막 감탄을 하면서 그래 공화국은 시민군을 조직해야 돼 뭐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헛소리를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그런 소리를 하죠. 그게 이제 이런 스트라토스 같은 단어의 뉘앙스를 뇌절을 해서 해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트라테고스는 뭐냐? 스트라테고스는 군대의 지도자. 한마디로 뭐예요? 장군이죠. 그래서 군대의 지도자인 장군을 스트라테고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트라테고스는 특히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테네의 정치사, 역사, 정치, 뭐 연설, 군사사 뭐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트라테고스가.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테네 제국 시절을 이끌던 위대하냐고 하긴 좀 그렇고 뛰어난 정치인, 아테네 민주주의 그 대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제왕이죠. 좀 모순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 제왕이죠. 아테나이 민주주의의 제왕, 왕. 사실상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를 쥐고 흔든 대단한 정치인 페리클레스가 무슨 직책이었냐? 장군이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뭐 종신 장군격으로 해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장악한 직책이 장군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은 장군이라는 게 요즘 우리 시대에는 워낙 문민 통치라고 그 뭐냐 문민 통제라고 하죠. 그 그 뭐냐 군대를 이제 이 민간 권력에서 완전히 쥐고 흔들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 시절에도 이제 장군이란 걸 선출해가지고 그 장군이 군대를 컨트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잘못 쓰면은 지가 왕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게 단순히 군대의 지도자를 생각해도 되지만 정치인을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아테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장대한 썰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크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마, 크레마토스, 토.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까놓고 말해서 겉이에요. 끝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띵이에요, 띵. 이게 다예요. 이거 이상의 뜻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사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약간 뉘앙스를 좀 더해서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아니면은 약간 그 필수적인 거. 아니면 유용한 거. 약간 쓸모 있는 거. 그런 뉘앙스를 좀 더해줄 수 있어요. 안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것, 사물, 뭐 물건. 근데 약간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거, 유용한 거, 쓸모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크레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세요. 특히 이게 복수에서 그렇게 쓰이는데 이거 열심히 확장을 시키면은 결국엔 뭐가 되냐?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유용하고 너무나도 쓸모 있는 게 뭐가 있죠? 돈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돈, 재화, 재물, 재산, 뭐 이런 거 다 돼요. 돈, 재물, 재화, 재산.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냥 것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 드디어 끝났어요. 호스. 얘는 이제 컨정션이죠. 어쨌든 간에 호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뜻을 배워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단원에서는 분사 때문에 나온 거죠. 분사의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분사구문 비슷한 걸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나왔는데 얘는 약간 그 분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분사 구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목적,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게 까놓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호스를 넣어주면은 어떤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죠. 목적의 의미나 아니면 인과, 원인이죠, 원인, 원인, 뭐 이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목적이든 원인이든 간에 누가 생각한 목적이에요? 누가 생각한 원인이에요? 얘는 화자나 작가, 즉 이 문장을 쓰거나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 주장, 독단과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뭔가 이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정션이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콘정션은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사구가 있을 거예요. 분사구에 이제 호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느낌을 주는 어떤 그 암시하는 주어가 있을 거예요. 주어든 간에 주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명사거나 이제 분사 구문이 있고 뒤에 또 주절이 있죠. 어쨌든 간에 어딘가에는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암시된 명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 있을 거예요. 걔가 생각했을 때 목적과 인과인 거예요. 그걸 약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자,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 작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목적이든 아니면은 목적이든 원인이든 간에 그 신뢰성을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뜻은 목적이나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 구문을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 의미를. 이 분사 구문은 목적이나 원인으로 해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을 한다면은 얘 후저어죠? 얘 지금 악센트 없죠? 후저어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할 말이 없죠? 딱히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적, 인과, 원인, 뭐 이유, 동기 그런 거만 말하면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잠깐 볼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딱히 없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끝을 낼게요. 아고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아고, 악소, 에가곤, 에카, 에그마이, 엑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잡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냥 책에는 아테나이오스, 아테나이아, 아테나이온 이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테네, 아테네스, 해라는 아테네 여신에서 아테나이, 아테논, 하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또 아테나이오이, 아테나이온, 호이라고 하는 아테네인들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아테나이오스, 아테나이아, 아테나이온이라는 걸 배웠고요. 하마라고 하는 부사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전치사로 쓸 수 있는 것도 봤고요. 하테라는 불변하사 배웠고요. 에페이타라는 부사도 배웠고요. 헤코, 헥소라고 하는 얘는 뜻을 그냥 왔다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완료로 헤콘인데 얘도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료의 뉘앙스를 넣어서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는 했다랑 해왔다가 까놓고 이제 별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지금 저는 이제 완료의 느낌으로 쓰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왔다, 도착해왔다, 도착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페르라고 하는 양보의 부사, 메테메테도 배웠고, 호이아도 배웠고, 오이노스, 오이누, 호. 얘는 그냥 뭐 위눔이죠. 그리고 호모스라고 하는 얘도 양보였죠. 그리고 우테, 우테. 파스, 파사, 판. 하파스, 하파사, 하판. 심파스, 심파사, 심판. 스트라토스, 스트라투, 호. 스트라테고스, 스트라테구, 호. 크레마, 크레마토스, 토. 호스 해가지고 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어들 빼먹은 게 딱히 없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